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김포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강하구는 남과 북을 경계로 흐르고 있어요. 이곳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한강하구는 높다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5사람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한강하구 사람들. (85세) 성기천 할아버지는 김포 성동리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와 바닷일을 해왔어요.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닌 나는 어린 시절 맘 편히 논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일본인 선생님이 일본말로 하라며 회초리로 때렸어요. 일본 놈들은 쌀을 담아 전쟁 물자로 실어 가려고 가마니를 짜게 했어요. 밤새도록 짜도 수량이 모자라면 칼을 찬 일본 순사들이 집에 와 때리고 붙잡아가고 그랬어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도 나라 잃은 슬픔을 느끼며 밤새 새끼를 꼬아야 했지요. 15살에 마을 앞 포구에 배를 띄워 새우잡이를 하러 나갔어요. 물을 거슬러 그물을 끌다 보면 새우가 막 튀어 올라와요. 새우가 너무 많아 무거우면 그물 밑에 들어가서 둘이서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다행히 마을 앞 바다는 풍요로운 먹을 것을 주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 져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외세에 의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1950년 6월 25일) 곧이어 외세에 의해 전쟁이 터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17살에 6.25 난리가 터져 부여까지 걸어서 피난을 갔어요. 마땅히 잘 곳이 없으니까 옹기고 묻는 가마에 들어가 가마 속에서 잤지요. (80세) 이우영 할아버지는 시암리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일을 해왔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 황포도배를 타고 강 건너 고랑포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어부였던 할아버지는 가오리, 농어, 장어를 잡아 화롯불에 구워주셨어요. 6.25 전쟁이 나자 미군들이 우리 마을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집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10번이나 이사를 했지요. 나중에 미군들이 천막을 줘서 마을 사람들은 천막 동네를 세웠어요. 겨울엔 천막집이 몹시 춥고 빨래하기도 어려웠지만 논에 얼음이 얼면 아이들은 썰매도 타고 놀았지요. 그렇게 임시로 지어진 천막 동네 생활이 10여 년이나 계속되었어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군과 북한군의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중단됐어요.
이때 정해진 남과 북의 군사 분계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잠시 동안만 헤어질 줄 알았던 가족들의 소식은 영영 끊겨버렸어요. 전쟁 때 헤어진 수십만 명의 이상 가족들은 지금까지 헤어져 살고 있어요. 강변에는 철조망이 굳게 쳐지고 시암리 마을은 민통선 지역이 되었어요. 전쟁 끝나고 한 3년 농사를 못 짓게 해서 쌀이 없이 어렵게 지냈어요. 30리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는데 배가 고파서 길 가다 무도 뽑아 먹고 그랬어요. 민통선 지역은 농사를 짓다가도 오후 5시만 되면 군인이 논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일하는 시간에 나가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떼약볕에서 일할 수도 없고요. (75세의) 류숙자. 류숙자 할머니는 보급곤리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일을 해왔어요. 내가 6살 되던 해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전에는 강가에 자유롭게 들어갔어요. 강가에서 소풀도 먹이고 개도 잡고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넓게 느껴졌을까? 둑에서 강가까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검문소가 생겨서 군인이 다 검문하고 마을 사람만 들여보냈어요. 올케가 오면 검문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아나가서 우리 올케라고 오빠 색시라고 말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군사정권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한강하구의 철책을 2중, 3중으로 더 높이 쳤어요. (65세) 이형구. 이형구 아저씨는 시암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사슴농장을 하고 있어요. 철책이 젖기 전까지는 강가에 들어가 조개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강에서 잡아온 제첩조개로 어머니께서 밀장국을 끓여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물이 들고 나가면 개메기가 넘쳐났는데 그 물을 이용해 잡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온 동네가 잔칫날이 되었지요.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강하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한강하구에는 군부대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나는 군부대 공사판에 나가 막리를 하여 품삯을 받기도 했어요. 우연히 사슴 한 쌍을 키우다 술을 불려 사슴 농장을 하게 되었어요. (1970년대) 남과 북의 대립은 심해지고 학교에서는 방공교육과 군사훈련을 했어요. 52세 이태성. 이태성 아저씨는 시암리에서 태어나 3대째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적 수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강변에서 놀다 군인들에게 혼나기도 했어요. 물고기도 잡고 홍수 때는 떠내려오는 장난감도 줍고 놀았죠. 남북 대립이 계속되자 남과 북의 확성기 방송은 극심해졌어요. 서로 밤낮으로 틀어대는 확성기 방송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남북의 대립은 계속되었어요. 2000년 6월 15일 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어요. 두 정상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 뒤이어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어요. (2018년도에도) 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4월 27일에 통일을 염원하는 결의의 소원을 담아 두 정상은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제 남과 북은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한강하구는 군사장비로 중무장하고 있어요. 한강하구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남북을 오가며 평화롭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